공부합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럼요. 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 경제, 법률, 의학 이런 상식들을 좀 많이 배우고 네.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는데 좀 어려움이 없어야 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슬기로운 미국 생활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또 이렇게 이런 딱 길이 있고 좀 쉬운 길을 알려주시는 분 전문가가 또 저희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뭐 좀 달라진 게 있다고 오늘 좀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주실 게 있다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항상 변호사님 오실 때는 따끈따끈한 그 소식들을 이민법. 들고 오셔가지고 네, 이민법 전문으로 지금 네. 하고 계신데 좀 어떤 내용을 좀 우리가 오늘 네, 다룰까요? 이민법은 워낙에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이민과 비이민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지금 3월인데 매년 3월에만 할 수 있는 비자가 이제 H1 전문직 취업 비자가 있어요. 요 시기에만 할 수 있나요? 네. 3월에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청자가 대거 몰려서 네. 코타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코타가 없는 비자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근데 전문직 취업 비자는 미국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 US 월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타를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무제한으로 주면은 1년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정해진 코타가 6만 5천이 있기 때문에 그 6만 5천 플러스 US 마스터 디그리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네네. 그런 분한테 별도의 2만 개 코타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은 이제 8만 5천 정도 되잖아요. 8만 5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8만 5천 명이 접수 미달이면 연중 코타가 떨어질 때까지 접수하고 받아주고 네. 하던데 네. 매년 이 신청자가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타가 8만 5천밖에 없는데요. 네. 그 등록을 먼저 하는 거는 2년 전에 생겼어요. 전자로 등록을 하는 게 고용주가 이제 베네피셜 이름을 넣어서 등록을 해서 전산으로 추첨을 해야 되니까 네. 2년 이전에는 전체 H1 전문직 취업 비자 피티션 패킷을 완성을 해서 이민국에 우리가 다 보낸 거죠. 네. 그럼 그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전산에 입력해서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정부가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패킷을 만들기 전에 기본 정보를 입력해서 전산에다가 리지스트레이션을 하면은 그 전산 정보에서 컴퓨터라이즈 셀렉션을 하게 한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러다 2년 보니까 됐군요. 등록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등록이 쉬워지다 보니까 왜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교 지원할 때 복수 지원하는 거랑 비슷하게 지원자들이 또 고용주도 돈이 많이 드는 부담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받다 보니까 네. 무려 78만 884명이 8만 5천밖에 안 주는데 접수를 한 거예요. 작년에. 쿼타가 8만 5천인데 네네. 와. 78만 명이. 네, 와, 그러니까 많은 그 분이. 중에서 뭐 이제 자격이 되는 등록자는 75만 8,994명이었는데요. 네네. 정부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중에 복수 지원자가 40만 8,891명이었던 거예요. 복수 지원자가.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이게 시스템에 그래서 약간 허점이 2년 사이에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약간 보완을 했어요, 정부가. 네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짭 오퍼를 받은 경우에 네. 이제 그 여권 번호도 집어넣고 고용주 이름 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추첨을 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두 개가 걸렸다. 됐어요. 네. 그러면은 리지스트레이션 한 그 베네피셔리 위주로 카운트를 해서 네. 절대로 2개는 이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그래서 금년에는 제 생각에 작년보다 확 줄지는 않겠지만 네. 이 복수 지원자들이 maybe 한 반 정도는 반 좀 정도는. 줄어서 네. 확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리지스트레이션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벌써 시작을 해서 저희도 지금 등록하고 있는 네네. 중이거든요. 네. 3월 6일서부터 3월 22일까지예요. 22일까지. 22일까지. 네, 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고용주가 등록하는 거지 네. 신청자가 등록하는 건 아니고
그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은 10불이고 네. 내년서부터는 215불로 올라요. 네, 200% 이상 올라요. 와. 오 마이 갓. 1000%인가요? 아, 네. 지난 야. 시간에 한번 그 오르는 예, 금액들에 대해서. 그게 그거였군요. 네, 이건 했는데. H1이니까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10불에서 네, 200불이 10불에서 215불이니까 와. 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네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날짜는 10월 1일 날 2024년 같은 경우에 25년 25년으로.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연방 예산과 이민법은 연방법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비자도 회계 연도가 전부 다 10월 1일 날 시작해서 지금 등록하는 거는 우리가 2024년 3월이지만 네네. 25년도 회계 연도에 해당하는 H1 코타를 지금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내년 그렇죠, 거를 그렇죠. 미리 내년 지금 등록을 하는 10월 거죠. 1일 날 2025년도가 시작하거든요. 시작하니까. 네. 네네. 법이 모든 비이민 비자는 이 H1 전문 취업 비자뿐만이 아니라 접수를 6개월 전서부터 허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자들이 일하는 비자, 뭐 H1 비자뿐만이 아니고 네. L1, E2, 또 종교 비자 R로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연장을 할 때도 그래서 6개월 전서부터 연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프리미엄 비용도 2월 26일서부터 2,500불도 비싼데 올라요? 2,805불로 이미 올랐기 때문에 늦게 하고 프리미엄 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6개월 전서부터 연장이 되기 때문에 빨리 미리. 하고 프리미엄을 안 내시면 그렇죠. 4개월, 6개월 걸러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요. 어떤 분은 일찍 접수하면 날짜를 또 까먹는다고 오해하거나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내가 연장을 7월 1일부터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6개월 전이면은 이제 2월 1일 날 접수를 했다. 네. 그러면은 7월 1일 끝나는 다음 날서부터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6개월 네네. 전에 받아준다는 의미가.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H1B 등록하면서 저희가 종교자들 되게 저희 사무실에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 네, 부목사님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내내 종교 비자로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네. 종교 비자는 코타가 없는데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또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 E2나 뭐 이런 비자들. 네네. 그런데 L1 같은 경우도 뭐 7년 이상 L1A는 일할 수 없고 또 L1B는 연장을 해도 최대 5년 이상 일할 수 없고 H1B는 이제 3년 이렇게 6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네. 더 엑스트라로 연장되는지. 네. 그런데 종교자 R1 비자는 네. 한 번에 2년 반, 어나들 2년 반 연장해서 맥시멈이 5년이에요. 네네. 근데 작년에 이렇게 종교 이민은 취업 이민 4순위에 있거든요. 네네. Employment Based Force Preference인데 문호가 지금 2019년 2월 1일로 후퇴를 했기 때문에 네. 종교 이민 신청 네. 4순위 신청을 하려면은 종교자로 풀타임으로 2년을 일한 다음에 종교 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5년을 맥시멈으로 받았을 때 2년 일하고 신청들 하셨으니까 네. 잔여 기간이 3년밖에 3년 안 남아 남았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3년밖에 안 남아 있는데 2024년 지금 3월에 문호가 풀려 있기를 네. 2019년 12월 1일까지밖에 풀려 있지 않고 접수도 이렇게 2020년 1월 1일 이전 날짜만 지금 영주권 서류를 접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후퇴하기 전에 거의 모든 종교자분들이 이런 일이 생길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2년이 있어서 3년이 남아 있으니까 또 어떤 교회들은 당연히 빨리 나올 거로 생각해서 2년 만에 신청도 안 하시고 4년 그렇죠. 차쯤 됐을 때 종교 이민 청원서를 집어넣으면 종교 이민 청원서가 나와도 종교 이민은 이제 5년 끝날 날이 예를 들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 날짜가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3년씩 기다려야지 영주권서를 접수하는데 그 중간에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렇게 붕 떠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불법이 되시니까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학생 비자로 변경하시기도 하고 공부를 다 해서 MDB에서 목사님 되셨는데 네. 근데 신학 박사 공부를 원해서 하시는 분은 조금밖에 없고 신분 유지형으로 아이고야. 가시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지금 H1이 아무 때나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 네. 잠깐 2주 정도밖에 등록할 수 없으니까 네네. 목회자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조언해드리기를 계속 일을 하고 싶으시면 확률이 낮아도 접수하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접수 안 하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분들 중에 신분이 5년이 꽉 차서 영주권 서류가 접수가
뭐 얼마든지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은 네네. 지금 H1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H1 등록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교자분들이 목회자. 대부분 주위의 종교다들 분들하고만 많이 지내시기 때문에 네네. H1 정보가.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 이런 상황이 저도 뭐 거의 35년이나 너무 오래 일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분이나 종교 비자나 이 종교 이민은 지금 한 1년 이전까지는 거의 30년 동안 문호가 항상 오픈이었어요. 항상 열려 있었었어요. 갑자기 네. 조금 백업한 게 아니라 5년쯤 갔다 그래도 1년 사이에 좀 많이 풀어줘서 네. 지금도 4년 3개월, 4년 2개월 정도가 지금 후퇴를 한 상태에서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교자분들이 뭐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종교 비자 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H1을 할 수 있다. 아. 그럼 H1은 전문직 취업 비자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가 H1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네. 그거는 그 분야나 그 직종 그 직책의 일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최소한 학사학위 소지 이상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그렇죠. 임의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뭐 그래서 목사님 하실 정도면 네, 어쨌든 목사님은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되시겠네요. 침례교 이런 데만 좀 빼고 네. 대부분의 학사교육. 교단이 Master of Divinity, 뭐 Theology 이런 거 그렇죠. 석사학위를 그렇죠. 요구하는 게 기본이기 MDiv나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자동으로 네. H1B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론으로 5년이 다 끝나도 H1B로 또 3년, 6년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타가 막 제자리가 앞으로 몇 년 한다 그래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딱 1년에 한 2주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끝난다는 게 여기 3월 22일 날 끝난다고 등록이 끝나고 등록을 안 하면 추첨 찬스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등록을 해도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진짜로 경쟁률이 네. 사실 코타는 작은데 실제로 다 2차, 3차까지 작년에 뽑았어요. 왜? 복수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네. 뽑아놨는데 한 번도 안 된 사람이 머저리티만 2개씩 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 셀렉션을 한 거는 3차에 거쳐서 11만 791명을 뽑았어요. 네, 왜 네네. 뽑았는데 접수를 안 해 이제. 아.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은 2개, 3개씩 된 사람도 네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렇죠, 그렇죠. 복수 지원자가 반 이상이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제가 전문직은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네. 저희도 이제 AI 같은 거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 메디컬 이큐프먼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진짜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하는 그 AI가 네네. 굉장히 제가 피부로도 느낄 정도로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컴퓨터계 일하는 사람이 H1 할 때 단연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문과 우리가 있는 그 문과 쪽에 보면은 뭐 네. 어카운턴트랄지 그다음에 저희가 해드리는 분 중에 이런 그 사이콜로지스트나 네. 뭐 이렇게 패밀리 테라피스트 같은 경우나 네. 뭐 이런 경우들도 H1 받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또 혼동되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간호사 그러면은 사실 소득도 높고 다 전문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 리지스터 널스는 일정한 포지션 이외에는 대다수가 또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전문대 우리가 2년제 대학을 나와도 RN 시험 보게 해줘요. 네네. 그렇죠. 3년제 나와도 시험 보게 해줘요. 네. 4년제 나와도 시험 볼 수 있고 석사기가 있어도 시험 볼 수 있는데 그 라이센스가 차등이냐? 차등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머저리티가 배철러 디그리가 있지 않아도 시험 볼 자격을 주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H1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자격 네, 자체가. 사실 네. 우리가 보면 RN이 다 프로페셔널 하죠. 네네. 그럼요. 이민법상 얘기하는 H1B의 개념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다수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게 해당 자격이 AA 되는 거죠. 디그리 이런 거를 허가하는 시험을 주거나 자격을 허가하는 모든 직종은 또 거꾸로 H1B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H1 전문직이 이제 지금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제 3년이고 연장해서 3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H1 한 사람 중에 유학생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네. 그럼 유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졸업 전 90일, 졸업 후 60일 이렇게 150일 기간에 포스트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네네. 옵셔널 OPT를 신청하실 OPT,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근데 OPT로 1년 일하는데 스템 전공을 한 사람은 이게 H1이 안 돼도 네. 2년을 또 스템 OPT를 연장해서 OPT로 3년을 일할 수 있어요. 그건 스템 분야에서만 그런 네네네. 건가요? 스템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네네. 엔지니어링, 매트메틱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도 H1 할 때
80%는 STEM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떨어져도 오. 2년 더 찬스가 있어요. 네, 왜냐면 네. OPT를 2년 더 연장해서 매년 해보는 거죠. 네, 그 확률이 네. 예, 매년 할 때마다 뭐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어서 이제 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네, 네.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OPT에서 이제 셀렉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H1이 등록이 했어요. 네. 이민국에. 그럼 이민국 접수증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 이민국 접수증 날라온 거를 학교에 가서 Designated School Officer 우리가 DSO라고 부르는데 그 DSO한테 나 H1 셀렉트 됐습니다 하고 접수증을 보여주면 네. 법적으로 캡이라는 게 뭐냐면 10월 1일에 코타가 시작하기 때문에 네. 내가 OPT가 만약에 5월 1일날 끝나는데 4월 5일날 접수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5월 1일 끝나는 날서부터 H1이 새로 시작하는 10월까지 중간에 갭이 비어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코타가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캡 때문에 갭이 생긴 거를 캡갭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H1에 셀렉트 된 사람이 딴 비자는 그런 게 없는데 OPT가 접수할 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H1이 셀렉트가 되면은 그 캡갭으로 OPT를 9월 30날까지 연장을 연장을 해주는 할수 거를 있구나. 캡갭 익스텐션이라 그래요. 네. 캡갭 익스텐션. 아. OPT가요 졸업하고 15개월 안에 써야 되는데 이민국이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한 네. 날로부터 1년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늦게 접수해서 이민국이 어떤 어. 연유로든지 늦게 줘서 만약에 15개월인데 9개월 남겨놓고 허가가 나오면 OPT가 1년이 안 나오고 9개월밖에 안 안 되는 나오는 거죠. 거예요. 네네네. 제가 최근에도 상담하는데 자기는 왜 1년이 안 나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한 데다가 뭐 질문을 받았나 봐요. 질문도 네. 답을 빨리 하면 되는데 늦게 해가지고 시간을 심사하다가 까먹은 아. 거죠. 머저리티는 1년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네. 이 유학생들도 이 캡갭으로 그 템포럴로 H1 될 수 있는 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꼭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그 6만 5천 코타 중에서 네네. 이렇게 특별히 할당이 돼 있는 나라가 칠리는 1,400개를 그 6만 5천 코타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리설브를 시켜놨어요. 아, 확보가 돼 있단 말씀이시죠? 네, 싱가포르는 그 중에 5,400개를 확보를 해놨어요. 이거는 오. 정치와 와. 애교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한국 분들은 H1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한국은 우리가 뭐 어때요? 영킴 우리 그 네, 하원님은. 네, 하원 네.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법안을 상정을 몇 번 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는 못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 도와드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또 이뚜리 비자 이런 걸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는 아예 그냥 무제한으로 많이 신청할 수 있게. 또 나프타 어그리먼을 받은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나라는 TN 비자라는 거를 그 나프타 할 때 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 미국 가서 취업하는 비자를 별도로 다 만드는 거예요. 아. 그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나프타 하는 TN 비자는 우리가 한국 분들도 제가 또 캐네디언도 많이 도와주는데 코타가 아예 없어요. 아.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칠리나 싱가포르는 제가 여기 할당돼 있는 코타가 차긴 찾겠죠. 그렇지만 사실 뭐 인도, 중국, 뭐 코리아, 캐나다 이런 데들이 H1 많이 신청하는 나라들인데 네. 그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신청자가 워낙에 작은 나라인데 모르죠. 제가 보면은 이거 하여튼 뭐 이렇게 정치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겠죠. 자기네 나라 국민을 위해서 그 기존에 있는 코타에서 할당을 해놓은 거니까 저희도 이제 정치력이 더 성장을 좀 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뭐 없는 비자 뭐 E4 비자나 없는 비자를 만들어낼 수 그렇죠. 네. 만들어 가지고 뭐 한국 사람한테 지금 오스트리아 사람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2,000명이라도 훨씬 많고. 3,000명이라도 그런 거를 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뭐 바늘구멍처럼 취업이 어려운 이런 거를 뚫고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건 그럼요. 제 희망 사항이고요. 네. 이게 우리 6만 모두의. 6만 5천 코타 중에서는 어쨌든 뭐 여기 확보돼 있는 것들, 리저브 돼 있는 것들 빼면 솔직히 6만 5천 개도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두 나라에 할당돼 있는 걸 여기서 빼도록 다 돼 빼면. 있고 그러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H1도 많아서 한 시간에는 도저히 커버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저희가 도와드린 회사 중에 코타에서 면제돼 있는 또 회사들이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오. 중요해요. 면제가 되어 있어요. 네, 오. 면제 민스 무제한으로 받아주는 어떤 데냐. 네네. 그러니까 잡을 주는 고용주가 이 대학교 그러니까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은 2년제 대학 이상의 정규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가 운영하는 모든 어필레이트 예를 들어서 내가 USC 병원에 네. 소비됐어.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약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코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왜?
아.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에 어필리에이트 되는 데 가서 일하고 또 홀리 온드 서브시디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회사 네네. 뿐만 아니라 어필리에이션은 더 나아가서 저희 사무실도 그런 데가 3군데나 있는데 제가 이제 한인 가정 상담소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소셜 스터디 공부하시고 뭐 패밀리 테라피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서 마스터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인턴십. 근데 이게 MOU 우리가 양해의 각서를 네네. 대학교하고 맺어서 그 학위를 따는 과정을 레귤러리 계속 해내고 있는 기관들은 네. 학교가 네네. 소유하지 않죠. 영리단체일 수도 있고 비영리단체일 수도 그렇죠. 있고. 학교 네네. 소유가 아닌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커리큘럼을 그 회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필리에이션이 돼서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 그런 회사들을 코타 익셈션 단체로 이민국에다가 서류로 증명을 해서 이거는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접수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저희 사무실에 이제 있어요. 네. 덴탈 오피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카고 쪽에 덴탈 오피스를 뭐 한 200개 정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거기도 이 여러 대학에서 치대생들이 그 인턴십 하는 거를 고기 덴탈 오피스를 통해서 인턴십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네. 다 MOE 맺어가지고. 네네. 그러면 그 회사는 대학이 아무 1%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필리에이션을 증명을 해서 코타 익셈션 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거기서 취업한 사람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으로. 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그 유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몰라서 그러네, 진짜. 모르죠. 네. 몰라서. 네, 그러니까 요번에 등록을 못하고 이렇게 코타 익셈션 돼 있는 기관을 운 좋게 찾으시면 네. 연중에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코타 익셈션에서 H1 받으신 분은 문제는 이거 무제한인데 갑자기 내가 거기 회사 잘렸어요. 아. 그러면 코타 서브젝트 한 대로 갈 수 있냐? 못 가요. 아. 두 개 클래스가 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 분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는데요. 코타 무제한으로 간데 일이 이제 줄어들었나 봐요. 아. 잘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키텍인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설계사. 설계사. 네. 그래서 내가 딴 데 빨리 쫙 구하라고 그러면 또 근데 빨리 구하더라고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H1 일하고 있는데 서브젝이 면제된 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젝으로 지금 등록했어요. 바로 지금 등록이. 기간은 가능하니까. 지금 기간은 가능하죠. 네, 네. 그런데 그 코타 익셈션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피티션 하나 더 넣어서 코타 서브젝인 걸로 일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건 아. 약간 어드밴스 클래스. 네, 네. 네.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경험이 많지 그렇게 않은 그렇죠. 신청자들은 안 해보셨기 모르죠.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H1이 잘 모르겠으면은 그래도 좀 전문가랑 상의하면 네네. 어떤 옵션들이 연중 내내 있을 수도 있는지 네. 그렇게 해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럼요. 정말 진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모르고 저도 이해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근데 분명히 길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빠르게 또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일단 상담을 하시는 것이 B가 네. 오른 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정부가 그 정치망명하는 어사일럼 네. 하는데 일이 엄청 느리고 그쪽에는 B가 웨이브돼서 돈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그 정가를 시켰냐면 모든 129를 집어넣는 비민 비자, 그러니까 네. R 비자, E 비자, H 비자, O 비자, P 비자 다 129 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모든 이민 청원자, 취업이민한 I140 요 사람들한테 직원이 26명 이상인 데는 600불씩 무조건 4월 1일부터 더 내는 거예요. 오. 정치망명자한테 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무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예산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129 청원서 하는 모든 청원자하고 140 하는 이민 청원서 청원자한테 26명 이상은 600불, 네. 25명까지 직원 미만 풀타임 기준으로 네네. 그거는 300불씩 더 내야 돼서 오른 비용에다가 추가 비용이 또 생겼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네, 골치 그러니까 이제, 아프고 네. 그리고 H1B는 고용주가 이 변호사 비용 플러스 이민국 수수료를 급행료 빼고 다 법으로 내주라고 법이 정해져 있어서 고용주한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어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좀 더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보다 궁금하시면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번호로 문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213-738-0928, 213-738-0928번입니다. 네. 일단은 전화하셔가지고요. 네. 예약 잡으시고 한번 상담 한번 상담하셔야죠. 해보시기. 네, 상황에 맞게. 그리고 시간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H1 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까지 그렇죠. 등록이 마치고 추첨이 되신 분들은 3월 말 안에 정부가 알려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접수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접수하라는 기간 안에 이제 청원서를 집어넣으면 되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수 지원자가 또 많이 실렉트 된 있으니까. 사람은 그 안 뽑혀가지고 지원 기간 지났는데 2차, 3차까지 작년에 추첨을 또 해갖고 저희 손님도 떨어진 사람 갑자기 연락 온 사람이 그렇죠. 네. 다 알겠습니다. 떨었다고 포기했는데 또 다시 됐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네. 많지 않으니까 네. 일단은 빨리 서둘러서 전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13-738-0928번입니다. 자, 오늘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정말 좋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